함께하길 원하고 대한민국과 함께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트럼프가 누구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정윤지를 불렀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투철한 크리스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아들을 만나서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SNS에 글을 적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멸공이라고 말해서 공산주의 척결해야 된다라고 말해가지고 완전히 난리 나서 뭐 신세계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러서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거 당연하다 하면서 더 떳떳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주의예요? 보수주의란 말이에요. 크리스천 중심의 보수주의로 나아가니까 트럼프가 이 상황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대통령을 부르는 권한대행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정용진을 불러가지고 20분 동안 트럼프의 집에서 뭘 해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트럼프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도 중요해요? 중국에도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북한 해커를 통해, 여러분 북한 해커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만들었어요. 400억 헌금을 해가지고 가게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가게대에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지금 그 해커들이 뭐하냐? 지금 대한민국 해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운명, 이 세계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놓고 몇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북한과 중국은요 간첩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간첩을 보내는 횟수가 점점 사라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점점 많아져요. 왜? 이제 이들은 아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이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왜? 완전 칼을 뽑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간첩을 많이 놓죠. 2024년 한 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북한 지령을 받았던 간첩 활동에서 잡힌 사람이 있어요. 조사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여러분?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예요. 민주노총 하면 민주당과 완전히 하나 된 세력이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이 뭐하고 있었냐?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령을 받은 거예요. 징역을 15년이나 받았어요. 왜 15년이나 받았냐? 재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얼마나 안 좋으냐? 102번에 걸쳐서 지령문을 받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령문을 받아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편택 미군 기지를 찍어와라. 오산에 있는 공군 기지 시설을 찍어와라. 그리고 촛불 집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라. 그들이 촛불 집회하는 거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지만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촛불 집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요? 성공에 대해서 빨갱이들만 몰리는 그 대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촛불 집회도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 전쟁도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예수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첩들만 잡혔느냐? 아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한이 대법원을 해킹했습니다. 그 대법원이 해킹됐다는 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대법원 해킹해서 정보를 1테라를 빼갔어요. 이 빼간 게 실제로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대법원이 몰라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간첩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근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민주당이 뭘 하냐면 190석이라는 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국정원을 없애기 시작해. 국정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간첩 잡는 곳이에요. 간첩 잡는 곳을 없애버리기 시작하니까 2024년부터 간첩들이 더 활개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고 말하냐? 국정원 안보범죄 조사권 폐지를 완전히 박탈시켜야 된다. 완전히 간첩 못 잡게 된다. 이게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간첩을 잡지 말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야. 저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더 대범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미 항모에 드론을 떼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잡아봤더니 중국인이야. 그 중국인의 핸드폰을 봤더니 2년 동안 500여 개의 사진을 미군 기지를 찍기 시작하고 군사 기지를 찍기 시작해서 중국에 넘기기 시작해. 여러분 최근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공산당원 중에서 우수 공산당원이었어요. 그 우수 공산당원이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첩질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이호국이 하는 거 아시죠? 사람 포섭해서 목사를 포섭하고 사람을 포섭해서 간첩질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중국 동포에
요원 기밀 파일로 유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보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사가 중국에게 1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뭐를 팔았어요, 여러분? 기밀을 팔았어요. 블랙 용원의 기밀을 팔았다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정보를요, 1억이라는 그 조그만 돈에 어떻게 해요? 팔아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2024년 연달에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중국은요,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이 국정원이 이상한 기류가 있어가지고 사이트를 찾아서 해커들을 잡아봤더니 중국 업체에서 국내 언론으로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38개의 언론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뭐라냐? 친중 반미에 대한 기사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38개나 되는 언론이 누구의 언론이었냐? 중국 언론이었어요. 중국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뭐라고 있는 거예요?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기밀을 빼가기 시작하고 군사의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보기 시작하는. 군사 정보를 대법원 정보만 빼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올해에만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게 25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70%가 어디로 갔대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지금 여러분,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특별히 2024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준으로 따지면 190석이 되고 모든 법안들을 다 폐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간첩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보니까 당연히 이 간첩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우리의 간첩법은요, 잘못되어 있었어요. 적국만 잡을 수 있다. 근데 그 적국이 누구예요? 북한만 되니까 중국이 잡아가는 거, 중국이 빼가는 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했더니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 네,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민주당이 막았어요. 민주당이. 아니, 간첩을 잡겠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첩을 잡겠다고 간첩법을 바꾸자고 했더니 민주당이 그걸 막어. 그럼 민주당 누구 세력이에요? 이건 중국 세력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중국으로 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결국엔 누구를 장악했느냐? 민주당을 장악한 거야. 이 190석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북한과 중국이 뭐 한 거예요? 선거 개입을 한 겁니다. 네. 무슨 개입을 했다고요, 여러분? 선거 개입. 선거 개입. 이 선거 개입을 하고, 네, 좀 키워주십시오, 소리. 아울링 뜨나요? 네, 지금도요. 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땀이 들어가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선거 개입을 중국이 투입하고 북한이 투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고 끝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홍콩이에요, 홍콩. 여러분, 전장면. 네, 여기 이 나라가 홍콩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북한에게 왜 넘어가느냐? 중국에게 왜 넘어가느냐? 계속해서 친중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기 시작하고 홍콩을요, 중국에 넘기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국회의원들이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 사람들에게 선전선동하면서 홍콩은 중국에게 속한 나라다. 다음 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홍콩에서 삼선했던 이 레지나라고 하는 사람이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다. 이것을 그냥 20대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지 원래 홍콩은 중국 거야 라고 말하는 친중 세력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홍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누가 도와준 거예요? 중국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홍콩 선거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세계가 우려를 했어요. 왜?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야. 그 개입 가운데 친중 세력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언론 선동을 통해서 삼선이 나기 시작하고 그 삼성을 한 사람을 통해서 홍콩이 중국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친중 세력들이 중국의 돈을 받아요. 그럼 누구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겠어요?
중국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법안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메데아 바사 때 법안 한번 딱 지키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못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도장을 한번 찍는 순간 정치에서 전 세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보세요. 도장 한번 딱 찍어보니까 동성애 설계 못하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정치는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의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돈을 받았던 삼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국의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 홍콩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자 인도 법안입니다. 아니, 범죄자 인도 법안이 안 나쁜 것 같잖아요. 왜냐면 죄를 지으면, 대만에서 죄를 지었어, 그리고 홍콩에 왔어. 그러면 인도자 법안이 없으면 대만으로 이 죄인을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로 왔으니까 살 수 있어요. 안 좋은 법안이니까 당연히 범죄자 인도 법안이 있어야 죄를 짓고 도망쳐도 그쪽 나라로 다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차별금지법 같은 독소 조항이냐? 여기 어떤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중국에 대해서 나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이 잘못된 나라고 공산주의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홍콩이 중국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지금 중국과의 전쟁 가운데 외쳐야 되고, 중공이 잘못됐고 우리는 중공에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홍콩은 독립적인 나라이다 외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 독소 조항을 누가 넣느냐? 친중 세력들이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차별하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인도 범죄하는 거 당연히 안 되지, 넘기기 시작하는데, 넘어가는 순간 중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도장 찍는 순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이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홍콩 예전에 보면 시 엄청 대규모 시위를 했잖아요. 그 시위가 이 시위입니다. 이 시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절대로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통과시키는 순간 홍콩이란 나라 없다. 통과시키는 순간 중국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잡아간다. 여러분, 여기 누가 가장 앞장섰겠어요? 당연히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누가 외쳐요? 크리스천이 외친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 크리스천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콩도요,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 영상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상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했던 차별금지법 같은 독소 조항을 막기 위해서 홍콩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와가지고 외치고 찬양하고 막기 시작한 거야.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때 100만 명, 170만 명이 나와서 다행히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들은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저쪽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언론도 이제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승리를 만끽할 때가 아니에요. 왜? 저들은요, 우리가 한눈 판사에 그냥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도요 못 막습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와가지고 딱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터지냐?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사람들이 못 모여요. 집회를 못 해요. 그때 다음 장면이니까 바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보안법인데,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아니에요. 중국 중심의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중국에게 어떻게 해요? 중국을 대상으로 간첩질,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잘못됐다, 이거 공산주의 계속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홍콩 망한다, 이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해요? 홍콩에 있는 사람이 중국 욕했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법이 코로나 때 한눈판 사이에, 집회 못하는 사이에, 외치지 않고 기도 못하는 사이에 딱 들어와서 법을 넘겨버린 거예요. 이 법이 넘어가고 나서요, 지금 3년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홍콩은요 이제 홍콩이 아니에요. 완전 중국화됐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3년 동안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중국 비판하면 처벌받는다. 처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언론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줄줄이 폐간당합니다. 3년 동안 중국을 욕한 모든 언론이요 다 폐쇄당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 정말 좋은 얘기만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법이 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홍콩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중국 비판 서적을 판매했던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있던 5명이요 줄줄이 실종돼서 다 실종됐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잖아요. 중국이 잘못했던 거 비판할 수 있잖아요. 비판했던 이유로 5명이 다 실종이 되고 어디로 끌려갔대요? 중국으로 끌려갔대요. 실제로 한 명이 풀려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홍콩에서 납치당했어요. 중국으로 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홍콩이 못 지켜줘. 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미 국회의원 다수가 친중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친중에게 넘어간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중국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대로 그런 위기에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언론이 폐쇄되기 시작하고, 두 번째 3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홍콩 보안법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잡혀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반중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다 잡혀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다음 선거에 누구만 나오냐면 친중 애국자들만 나옵니다. 그 누구를 뽑아도 뭐예요?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로 홍콩의 시민들이 선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 이거 선거에서 뭐하냐? 완전히 중국에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홍콩이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엄청 대학교들, 유명한 대학교들 굉장히 많았어요. 5개의 대학교가 10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여러 가지로 뛰어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인 인도법이 어떻게 해요? 통과되고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급증하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급감하기 시작해요. 왜 급감해요? 다 유학 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기업들이 다 나가기 시작해요.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다 나가기 시작해요. 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홍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홍콩 하면 여러분 여행 가기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지금 홍콩 가면요 중국인밖에 없어요. 중국 소리밖에 안 해요. 중국 땅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언론을 배제하고 법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장악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집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던 자들, 그들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 장면에 보니까 빨라지는 홍콩의 중국화, 그 중국화를 위해서 뭐 했냐? 36년 역사했던 기독교 단체도 해산시켰다. 그 자리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저건 음녀이다, 저게 들어가면 복음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나라가 없다, 이걸 외쳤던 수많은 교회들, 170만 명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땅 가운데서 기독교 단체가 해산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공산주의의 가장 치를 떠는 게 기독교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장악하는 순간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친중 세력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홍콩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몽골도 붙어있어요. 우리나라도 붙어있어요. 대만도 붙어있어요. 그 붙어있는 나라들마다 중국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고 친중 세력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두 나라, 대만이랑 대한민국이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뜨고 고베이는 거를 홍콩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를 대만이 봤어요. 그래서 대만이 어떻게 앉아요? 대만이 원래 지는 선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일이 겹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지지율을 봤을 때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홍콩이 넘어가는 걸 보고 다시 어떻게 돼요? 이 반중을 하고 친미를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겨우 이깁니다. 원래 언론 다 세뇌되고 다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홍콩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거 실제구나. 이거 중국에 넘어가겠구나. 우리가 투표 잘못하면, 우리가 목소리 외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대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대만은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선거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뒤집어 엎었느냐? 다음 장에 보니까 대만이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100% 수개표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중국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홍콩처럼 3년 만에 다 뺏겨버리는데,
이게 여러분 손쓸 새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왜? 계획을 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도시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발할지 다 구상하고 나서 땅 사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콩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대만이 이거를 너무나 저절히 옆에서 보고 경험을 하니까 야, 부정선거 절대 안 된다. 왜요? 다음 장면에 보면 여러분 캐나다에까지 어떻게 해요? 중국이 개입을 해요. 중국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 캐나다에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낸 자료예요. 자기네 2019년, 2020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었다. 저 멀리 있는 캐나다까지 중국이 개입을 해요. 그럼 대만은?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항상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루마니아뿐만 아니에요. 조지아에서도요 한 달 전에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러시아가 개입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루마니아 헌재는 실제로 인정해서 선거가 완전히 무효가 됐어요.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러시아, 중국에 붙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홍콩에서도 일어나고 대만에서도 일어나니까 대만이 절대로 나라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 수개표해라. 어떤 법안까지 일어나는지 아세요? 수개표할 때 핸드폰으로 다 찍을 수 있어요. 왜? 다 증거 잡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선거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넘어가는 순간 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대만에서만 일어나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잖아요. 북한 간첩이 들어와요. 중국 간첩이 들어와요. 계란 세례를 받으며 사회의 질타를 다이렉트로 받는 이 남자, 억울한 누명을 쓴 남주입니다. 진범이 잡혀 조기 출소를 바래.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영화 늑대소년 혹시 아세요? 송중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크리스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아들을 만나서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SNS에 글을 적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멸공이라고 말해서 공산주의 척결해야 된다라고 말해가지고 완전히 난리 나서 뭐 신세계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러서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없어져야 되는 거 당연하다 하면서 더 떳떳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주의예요? 보수주의란 말이에요. 크리스천 중심의 보수주의로 나아가니까 트럼프가 이 상황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대통령을 부르는 권한대행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정용진을 불러가지고 20분 동안 트럼프의 집에서 뭘 해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트럼프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도 중요해요? 중국에도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북한 해커를 통해, 여러분 북한 해커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만들었어요. 400억 헌금을 해가지고 가게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가게대에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지금 그 해커들이 뭐하냐? 지금 대한민국 해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놓고 몇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북한과 중국은요 간첩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간첩을 보내는 횟수가 점점 사라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점점 많아져요. 왜? 이제 이들은 아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이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왜? 완전 칼을 뽑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간첩을 많이 놓죠. 2024년 한 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북한 지령을 받았던 간첩 활동에서 잡힌 사람이 있어요. 조사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여러분?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예요. 민주노총 하면 민주당과 완전히 하나 된 세력이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이 뭐 하고 있었냐?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령을 받은 거예요. 징역을 15년이나 받았어요. 왜 15년이나 받았냐? 재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얼마나 안 좋으냐? 102번에 걸쳐서 지령문을 받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령문을 받아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편택 미군 기지를 찍어와라. 오산에 있는 공군 기지 시설을 찍어와라. 그리고 촛불 집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라. 그들이 촛불 집회하는 거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지만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촛불 집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요? 성공에 대해서 빨갱이들만 몰리는 그 대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촛불 집회도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 전쟁도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예수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음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첩들만 잡혔느냐? 아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한이
대법원을 해킹했습니다. 그 대법원이 해킹됐다는 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대법원 해킹해서 정보를 1테라를 빼갔어요. 이 빼간 게 실제로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대법원이 몰라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간첩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근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민주당이 뭘 하냐면 190석이라는 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국정원을 없애기 시작해. 국정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간첩 잡는 곳이에요. 간첩 잡는 곳을 없애버리기 시작하니까 2024년부터 간첩들이 더 활개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고 말하냐? 국정원 안보범죄 조사권 폐지를 완전히 박탈시켜야 된다. 완전히 간첩 못 잡게 된다. 이게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간첩을 잡지 말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야. 저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더 대범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미 항모에 드론을 떼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잡아봤더니 중국인이야. 그 중국인의 핸드폰을 봤더니 2년 동안 500여 개의 사진을 미군 기지를 찍기 시작하고 군사 기지를 찍기 시작해서 중국에 넘기기 시작해. 여러분 최근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공상당원 중에서 우수 공상당원이었어요. 그 우수 공상당원이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첩질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이호국이 하는 거 아시죠? 사람 포섭해서 목사를 포섭하고 사람을 포섭해서 간첩질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중국 동포의 요원 기밀 파일로 유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보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사가 중국에게 1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뭐를 팔았어요, 여러분? 기밀을 팔았어요. 블랙 용언의 기밀을 팔았다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정보를요 1억이라는 그 조그만 돈에 어떻게 해요? 팔아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2024년 연달에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중국은요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냐? 이 국정원이 이상한 기류가 있어가지고 사이트를 찾아서 해커들을 잡아봤더니 중국 업체에서 국내 언론으로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38개의 언론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뭐라냐? 친중 반미에 대한 기사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38개나 되는 언론이 누구의 언론이었냐? 중국 언론이었어요. 중국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뭐라고 있는 거예요?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기밀을 빼가기 시작하고 군사의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보기 시작하는. 군사 정보를 대법원 정보만 빼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올해에만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게 25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70%가 어디로 갔대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지금 여러분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특별히 2024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준으로 따지면 190석이 되고 모든 법안들을 다 폐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간첩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보니까 당연히 이 간첩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우리의 간첩법은요 잘못되어 있었어요. 적국만 잡을 수 있다. 근데 그 적국이 누구예요? 북한만 되니까 중국이 잡아가는 거, 중국이 빼가는 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했더니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 네,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민주당이 막았어요. 민주당이. 아니 간첩을 잡겠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첩을 잡겠다고 간첩법을 바꾸자고 했더니 민주당이 그걸 막고. 그럼 민주당 누구 세력이에요? 이건 중국 세력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중국으로 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결국엔 누구를 장악했느냐? 민주당을 장악한 거야. 이 190석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북한과 중국이 뭐 한 거예요? 선거 개입을 한 겁니다. 네. 무슨 개입을 했다고요, 여러분? 선거 개입, 선거 개입. 이 선거 개입을 하고, 네, 좀 키워주십시오, 소리. 아울링 뜨나요? 네, 지금도요. 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땀이 들어가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거 개입을 중국이 투입하고 북한이 투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홍콩이에요. 홍콩. 여러분, 전장면. 예, 여기 이 나라가 홍콩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북한에게 왜 넘어가느냐? 중국에게 왜 넘어가느냐? 계속해서 친중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기 시작하고 홍콩을요 중국에 넘기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국회의원들이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 사람들에게 선전선동하면서 홍콩은 중국에게 속한 나라다. 다음 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홍콩에서 삼선했던 이 레지나라고 하는 사람이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다. 이것을 그냥 20대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지 원래 홍콩은 중국 거야 라고 말하는 친중 세력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홍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누가 도와준 거예요? 중국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홍콩 선거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세계가 우려를 했어요. 왜?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야. 그 개입 가운데 친중 세력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언론 선동을 통해서 삼선이 나기 시작하고 그 삼성을 한 사람을 통해서 홍콩이 중국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친중 세력들이 중국의 돈을 받아요. 그럼 누구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겠어요? 중국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법안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메데아 바사 때 법안 한번 딱 지키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못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도장을 한번 찍는 순간 정치에서 전 세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보세요. 도장 한번 딱 찍어보니까 동성애 설계 못하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정치는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의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돈을 받았던 삼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국의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 홍콩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자 인도 법안입니다. 아니, 범죄자 인도 법안이 안 나쁜 것 같잖아요. 왜냐면 죄를 지으면 대만에서 죄를 지었어. 그리고 홍콩에 왔어. 그러면 인도자 법안이 없으면 대만으로 이 죄인을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로 왔으니까 살 수 있어요. 안 좋은 법안이니까 당연히 범죄자 인도 법안이 있어야 죄를 짓고 도망쳐도 그쪽 나라로 다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차별금지법 같은 독소 조항이냐? 여기 어떤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중국에 대해서 나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이 잘못된 나라고 공산주의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홍콩이 중국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지금 중국과의 전쟁 가운데 외쳐야 되고, 중공이 잘못됐고 우리는 중공에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홍콩은 독립적인 나라이다 외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소 조항을 누가 넣느냐? 친중 세력들이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차별하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인도 범죄하는 거 당연히 안 되지, 넘기기 시작하는데 넘어가는 순간 중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도장 찍는 순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이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홍콩 예전에 보면 시 엄청 대규모 시위를 했잖아요. 그 시위가 이 시위입니다. 이 시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절대로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통과시키는 순간 홍콩이란 나라 없다. 통과시키는 순간 중국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잡아간다. 여러분, 여기 누가 가장 앞장섰겠어요? 당연히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누가 외쳐요? 크리스천이 외친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 크리스천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콩도요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영상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상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했던 차별금지법 같은 독소 조항을 막기 위해서 홍콩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와가지고 외치고 찬양하고 막기 시작한 거야.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때 100만 명, 170만 명이 나와서 다행히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들은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저쪽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언론도 이제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승리를 만끽할 때가 아니에요. 왜? 저들은요 우리가 한눈 판사에 그냥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도요 못 막습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와가지고 딱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터지냐?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사람들이 못 모여요. 집회를 못 해요. 그때 다음 장면이니까 바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보안법인데 홍콩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이 아니에요. 중국 중심의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중국에게 어떻게 해요? 중국을 대상으로 간첩질,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잘못됐다, 이거 공산주의 계속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홍콩 망한다, 이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해요? 홍콩에 있는 사람이 중국 욕했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법이 코로나 때 한눈판 사이에, 집회 못하는 사이에, 외치지 않고 기도 못하는 사이에 딱 들어와서 법을 넘겨버린 거예요. 이 법이 넘어가고 나서요 지금 3년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홍콩은요 이제 홍콩이 아니에요. 완전 중국화됐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3년 동안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중국 비판하면 처벌받는다. 처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언론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줄줄이 폐간당합니다. 3년 동안 중국을 욕한 모든 언론이요 다 폐쇄당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 정말 좋은 얘기만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법이 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홍콩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중국 비판 서적을 판매했던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있던 5명이요 줄줄이 실종돼서 다 실종됐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잖아요. 중국이 잘못했던 거 비판할 수 있잖아요. 비판했던 이유로 5명이 다 실종이 되고 어디로 끌려갔대요? 중국으로 끌려갔대요. 실제로 한 명이 풀려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홍콩에서 납치당했어요. 중국을 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이런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홍콩이 못 지켜줘요. 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미 국회의원 다수가 친중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친중에게 넘어간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중국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대로 그런 위기에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언론이 폐쇄되기 시작하고, 두 번째 3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홍콩 보안법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잡혀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반중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다 잡혀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다음 선거에 누구만 나오냐면 친중 애국자들만 나옵니다. 그 누구를 뽑아도 뭐예요?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로 홍콩의 시민들이 선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 이거 선거에서 뭐하냐? 완전히 중국에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홍콩이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엄청 대학교들, 유명한 대학교들 굉장히 많았어요. 5개의 대학교가 10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여러 가지로 뛰어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인 인도법이 어떻게 해요? 통과되고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급증하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급감하기 시작해요. 왜 급감해요? 다 유학 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기업들이 다 나가기 시작해요.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다 나가기 시작해요. 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홍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홍콩 하면 여러분 여행 가기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지금 홍콩 가면요 중국인밖에 없어요. 중국 소리밖에 안 해요. 중국 땅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언론을 배제하고 법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장악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집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던 자들, 그들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 장면에 보니까 빨라지는 홍콩의 중국화, 그 중국화를 위해서 뭐 했냐? 36년 역사했던 기독교 단체도 해산시켰다. 그 자리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저건 음녀이다, 저게 들어가면 복음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나라가 없다, 이걸 외쳤던 수많은 교회들, 170만 명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땅 가운데서 기독교 단체가 해산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공산주의 가장 치를 떠는 게 기독교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장악하는 순간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친중 세력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홍콩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몽골도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붙어 있어요. 대만도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나라들마다 중국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고 친중 세력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두 나라, 대만이랑 대한민국이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를 홍콩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를 대만이 봤어요. 그래서 대만이 어떻게 앉아요? 대만이 원래 지는 선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일이 겹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지지율을 봤을 때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홍콩이 넘어가는 걸 보고 다시 어떻게 돼요? 이 반중을 하고 친미를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겨우 이깁니다. 원래 언론 다 세뇌되고 다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홍콩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거 실제구나. 이거 중국에 넘어가겠구나. 우리가 투표 잘못하면, 우리가 목소리 외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대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야. 그 대만은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선거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뒤집어 엎었느냐, 다음 장에 보니까 대만이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래요. 그게 뭐냐, 100% 수개표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중국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홍콩처럼 3년 만에 다 뺏겨버리는데, 이게 여러분 손쓸 새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왜? 계획을 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도시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발할지 다 구상하고 나서 땅 사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콩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거를 너무나 저절에 옆에서 보고 경험을 하니까, 야, 부정선거 절대 안 된다. 왜요? 다음 장면에 보면 여러분, 캐나다에까지 어떻게 해요? 중국이 개입을 해요. 중국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 캐나다에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낸 자료예요. 자기네 2019년, 2020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었다. 저 멀리 있는 캐나다까지 중국이 개입을 해요. 그럼 대만은?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항상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루마니아뿐만 아니에요, 조지아에서도요 한 달 전에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러시아가 개입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루마니아 헌재는 실제로 인정을 해서 선거가 완전히 무효가 됐어요.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러시아, 중국에 붙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홍콩에서도 일어나고 대만에서도 일어나니까 대만이 절대로 나라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수개표해라. 어떤 법안까지 일어나는지 아세요? 수개표할 때 핸드폰으로 다 찍을 수 있어요. 왜? 다 증거 잡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선거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넘어가는 순간 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대만에서만 일어나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잖아요. 북한 간첩이 들어와요. 중국 간첩이 들어와요. 기밀문서를 빼기 시작하고 대법원을 해킹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홍콩이 여러분 3년이에요. 3년 전, 무슨 70년대 80년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만 이야기가 바로 작년 이야기란 말이야. 이런 일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대한민국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이 세력들이 해킹하고, 이 세력들이 선관위를 장악했고,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 장악하려고 한다. 자기가 손 쏘보고 열심히 싸워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90석이 있으니까.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109석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줄줄이 탄핵시키는 거예요. 22명보다 점점 많아져요. 계속 탄핵시켜. 여러분, 대통령 탄핵, 건행 탄핵, 계속 탄핵. 그러다가 동사무소 동장이 대통령 되겠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탄핵시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윤 대통령이 이 말을 하니까 즉각 2차 담화에서 말했어요. 이건 1차 담화지만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미국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중국 간첩 거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요? 미국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지. 여러 나라로 했잖아요. 아까 싸우는데 남쪽에 누가 있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다 포섭한 거예요. 그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한 나라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황폐함이 임하는 거예요. 음녀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중국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조지아의 부정선거를 통해 조지아를 장악하려고 그래. 러시아, 루마니아를 통해 루마니아를 장악하려고 해. 이 대한민국의 민주당 190석 가운데 돈을 계속 먹여서 대한민국 장악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사회주의가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기독교인 아니고서는 돈 준다고 하면 나라가 뭐야 그냥 팔아넘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팔아넘기기 시작해. 이렇게 팔아넘긴 나라들 잘 될까요? 아니요. 루마니아, 여기 나오는 조지아, 여기 나오는 북한, 여기 밑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라 박살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친중을 지금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냐? 야 중국이랑 왜 싸우냐? 왜 중국이랑 외교 그렇게 하냐? 그냥 뭐 하면 된대요? 쉐시하면 된대요. 감사합니다 하면 된대요. 엎드리면 된대요. 이게 당대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왜 우리가 양안, 이게 뭐냐면 대만과 중국 문제예요. 아니 지금 대만이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목소리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소리 낼 필요 없이 감사합니다 하면 된대요. 그럼 대만 넘어가면 그 다음 우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국과 서방에 기울여서 부적절한 중국 관련 발언을 해왔다. 이게 이재명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중국과 그러면 안 된다, 미국과만 붙으면 안 된다, 반미하고 친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서 3년 동안 어떤 나라들이 넘어가는지 그냥 눈앞에서 넘어가는 걸 봤는데 저 사람은요 나라가 걱정이 안 돼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에 넘어가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자기가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독재자들이요 국민 생각하는 거 봤어요? 수많은 국제자들이 나라 사랑하는 거 봤어요? 안 사랑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보세요. 나라를 사랑하는데 300만 명이 아사하는데 그대로 놔둡니까? 수많은 독재자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왜? 음료수에 취해버린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참된 것이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도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안 보여. 왜? 술에 취해버린 거야. 음료가 주는 잔을 마셔버린 거야.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만 잘 되면 300만 명 주는 거 괜찮아. 지금도 죽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굶어 죽다 못해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파병 보내. 그냥 어디에 파병 보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권은 하나도 없는 곳, 거기가 북한이에요. 중국이에요. 근데 그 중국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탄핵 소추안을 만듭니다. 다음 장면에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탄핵 소추안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파란색 글씨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위 가치 외교라 그러면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면서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지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팽개치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탄핵 소추안 중에서도 결론이야 결론. 결론이란 게 뭐예요? 탄핵해야 되는 이유 본론도 쭉쭉쭉 말하고 결론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약해서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탄핵시켜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러시아랑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중국이랑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북한이랑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민주당의 정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이 나라가 전복되면 대한민국은 북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중국 때문에 홍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주 2024년 마지막 주는 제일 중요한 설교해야 돼.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설교는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무슨 우리나라가 망해. 왜요?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 경제 6위야. 우리나라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살아. 무슨 한 번에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왜? 공산주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야.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나라 한번 도장 찍어 버리면 그때부터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지고 안 무너진다고요? 다음 장 보면 베네수엘라 알죠? 세계 경제 4위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못 살다가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 4위였다고요. 우리 6위라고요. 우리 6위. 4위가요 하루 아침에 무너졌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냐? 다음 장에 보니까 베네수엘라는요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 1위입니다. 지금도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석유가 많으면 돈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석유가 많은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망했어요. 왜? 사회주의가 들어가고 공산주의가 들어갔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석유가 많고 돈이 많으니까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세우냐면 독재자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사회주의자를 세워버리고 공산주의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누구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냐? 첫 번째, 언론을 장악합니다. 언론을 장악한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론을 폐쇄해버려요. 기득권이고, 그들은 기득권이고 부유층의 개들이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적폐 청산해야 된다. 친일파다. 이러면서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합니다. 사법법 무력화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는 몇 명을 탄핵하냐면 8명을 탄핵했어요. 우리나라는 8명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8명이 탄핵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마치 간 거예요. 눈과 귀 막아버렸지. 어떻게 해요? 헌법이 개정됐지. 사법부가 무력화됐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왜 열광하냐? 무상복지를 해줘요. 무상의료를 해줘요. 무상으로 교육을 해줘요.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대통령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는 경제 대통령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뭘 줘요? 무상으로 복지해줘, 의료해줘, 교육해줘, 분배해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잘 살아 보여요? 안 잘 살아 보여요?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당장 먹을 게 있으니까. 내 앞에 당장 교육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왜? 김정은을 다 퍼주니까. 계속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 퍼주니까. 다 해주니까. 알아서 공짜로 해주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서 뭐예요? 최저임금을 올려요. 그 일하는 사람 너무 살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면요, 회사가 망하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포퓰리즘 가운데 빠져가지고 당장 돈 주면, 당장 잘 되면, 당장 무료로 해주면 그럼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돈이 나한테 많아지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돈이 많아져. 그럼 우리나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는 거야. 속임수란 말이야. 근데 이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나라는요, 그 무상 의료, 교육, 복지, 무상 분배를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느냐? 기업을 국유화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업을 국유화해요. 이게 공산주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업을요, 나라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상 배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땐 뭐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나라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무 좋아 보이냐? 처음엔 너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왜? 돈이 없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돈 다 얻어가지고 나눠주니까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특별히 이 베네수엘라는 뭐가 많은 나라라고 했어요? 석유가 많은 나라. 석유를 어떻게 해요? 국유화하기 시작합니다. 석유를 국유화하면서 이 석유를 여러분 희석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차에 넣기 위해서는요, 그 정제된 기술이 베네수엘라는 없어요. 외국에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들 외국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다 국유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 사람들 다 쫓아내니까 이게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석유를 팔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원래는 석유 부자 국가에서 무상복지 할 줄 알았는데 석유가 막히니까 돈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돈 찍어내니까 사람들 너무 좋잖아요. 돈이 내 앞에 따박따박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했죠? 돈을 찍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좋은 게 아니라 물가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딱 세워지니까 나라가요 4년 만에 망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망해버리냐?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베네수엘라예요. 거리에 나돌고 있는 거 다음 장에 보니까 뭐냐면 다 돈이에요. 돈.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저기는 여러분 돈이 얼마인가로 계산 안 해요. 뭐로 계산하는지 아세요? 돈 무게로 계산합니다. 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닭 한 마리에 돈이 이만큼 들어요. 여러분,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고.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고요. 4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지금도 있는 그 나라가 기름이 부족한 나라가 됐어요. 기름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나라가 팔 돈이 없어서 다음 장에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정전이에요. 다음 장에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비가 내리고 나면 물 어떻게 해요? 다 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 다음 장에 보니까 61%가 돈이 없어서 저녁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저녁을 다 못 먹어서 평균 몸무게가 11kg 감소했습니다. 이게 최근 얘기예요. 최근 이야기. 여러분,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얼마나 배고픈지 다음 장면에 보니까 동물원에 들어가서 동물들을 훔쳐가요. 왜? 동물 먹으려고. 이게 경제 기근이 일어날 때, 음녀편에 섰을 때 일어나는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리면 지금 2025년부터 경제 기근으로 전 세계가 들어갈 때 이 꼴 난다고.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니까 원래 이 나라가 잘 살 때 1,000원이었어요 커피가. 근데 지금 커피 한 잔에 350만 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기름이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름도 없어요. 여러분, 기름이 있는 나라인데 4년 만에 무너졌다고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홍콩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급증합니다. 당연히 급증하죠. 그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부자들 어떻게 해요? 돈에 냉정합니다. 사람들. 베네수엘라가 국유화하는 순간, 국유화가 뭐예요? 큰 정부이다. 큰 정부. 우리는 계속 작은 정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이 뭐 하려고 해요? 큰 정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정부가 돼서 기업에, 국가가 어떻게 해요? 국가가 기업에 어떻게 해요? 관여하는 순간 기업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외국 회사들이 다 떠나요.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요 완전히 경제가 망해진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계속 올라가. 내가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고 버스 내릴 때 버스값이 달라요. 왜? 인플레 때문에 돈이 계속 오르는 거야. 계속. 여러분, 저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축 안 하지. 바로 사자마자 물건 사지. 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돈이 더 올라버리는 거예요. 월급 받자마자 바로 생필품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저축이 안 되니까 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경제가 완전히 파탄돼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파탄돼서 공산주의가 딱 들어간 나라가 망할 때 이 나라를 인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누구랑 친하냐면 중국이랑 친해요. 왜? 중국이 돈을 내주거든. 중국이 돈을 빌려줘요. 그거 뭐 하는 거야? 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먹으면 중국에 속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먹여서 그 법안 다 통과시킨 다음에 나라 망하면 나라를 중국이 사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몇 년 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베네수엘라만 그러냐? 아르헨티나도 그래. 아르헨티나도 완전히 친중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여러분 원래 어떤 데인지 알아요? 다음 장 보면 5대 경제 부국이었어요.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잘 사는 걸로. 근데 이 나라가요 하루 아침에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 다음 장에 보니까 1년 만에 망해요. 1년 만에 물가가 102%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다음 장면 보면 벽지 대신에 지폐로 도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종이가 돈보다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폐로 뭐 하는 거예요? 도배하는 거예요. 벽지가 너무 비싸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양으로 벽지를 못 사니까 그걸로 붙이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였다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순간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면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엄청 크게 뉴스가 났어요. 어떤 뉴스가 나냐면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총 들고 물건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을 줬더니 돈을 다시 돌려줘. 돈을 왜 주냐는 거야. 지금 물건 달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엄청 큰 이슈가 됐어요. 왜 강도도 돈을 안 찾아.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돈 때문에 강도질하는 게 아니라 물건 찾겠다는 거야. 돈은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다음 장면 보면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웠어요.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는 것처럼 포퓰리즘에 빠졌어요. 무상 배급해준다, 땅 나눠가지고 약탈해서 나눠준다 이러면 국민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이제 나도 잘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이 직접 주어지니까. 여러분 이 페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1946년부터 55년 그리고 한번 물러났다가 73년부터 74년까지 대통령질 하다가 암이 걸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좌파 포퓰리즘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뿌려대기 시작해요. 뿌려대면서 뭘 하느냐, 첫 번째 철도, 전화, 가스, 전기 등 기간 사업을 어떻게 해요? 국유화해요. 이게 큰 정부잖아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라의 부자들을 해체시키는 거야. 나라의 기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해체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해체된 걸 누가 인수하는 거예요? 나라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국유화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터치하니까 당연히 자유민주 국가에 있는 그 외국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외국 돈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뭐 하느냐? 무상복지를, 왜? 철도, 전화, 가스, 전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무상복지를 하기 시작해요. 노동자 임금을 매년 25%씩 인상시켜요. 그 노동자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장 일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돈이 다 뭐예요? 빚이란 말이야. 그 돈이 나중에 다 돌아올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페론주의에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맛들어 버려요. 돈에 맛이 든 거죠. 왜? 그때 당시 세계 5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빼가지고 나눠주니까 그 돈 맛에 쪄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페론주의를 외쳐. 페론주의를 외쳐. 페론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페론주의 좌파들이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뭘 하기 시작하냐? 모든 학생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했어요. 좋아 안 좋아요? 여기 다 아이패드 준다는 거야 지금. 그냥 여러 학생이 500만 명을 아이패드 다 준 거예요. 그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진짜 역시 페론주의가 좋다. 역시 이 아이패드 받으면 좋다.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연금 수금자가 360만 명이었는데 페론주의가 다시 들어가고 800만 명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을 다시 찍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간 1년마다 140%씩 계속 올라요. 돈이 많은데 빈곤층이 40%. 나라가 거덜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나라가 다 박살났어요. 누가 온다고요? 다음 장면. 중국이 오는 거예요. 다음 장면. 중국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먹는 거야. 진중하라는 거. 왜? 중국이 돈 빌려주니까. 그럼 아르헨티나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 속국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라를 하나씩 어떻게 해요?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키워내서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집어넣고 그 사람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중국이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어떤 나라들이 넘어갔어요? 다음 장면 보면 그리스 아시죠? 엄청난 인플레로 다 무너집니다. 그 막 로마의 가장 핵심된 도시였잖아요. 나라였잖아요. 무너지고 다음 장면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 손을 딱 잡아요. 1대1로를 위해서 지금 그리스가 필요하다. 돈을 내줘요. 빌려줘요. 중국에 속국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음 장면 보니까 짐바브웨 여기는요 교사 월급이 29조예요. 왜? 인플레 때문에. 29조 맞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29조인데 달걀 하나에 500억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여기 이 나라들 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회주의 들어갔어요. 공산주의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김없이 누가 와요? 다음 장면 보면 아프리카에도 1대1로 세워야 된다. 중국이 들어가요. 다 잡아버려요, 손으로.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 나라들이 다 이 나라들이에요.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여기 나오는 여기
그리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데 다 뭐 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중국 돈에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중국은요 나라 하나를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정신 안 차리고 침공이 있으니까 싸워야 돼 이 정도로 이길 수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국민들 좀 깨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아니란 상태로 싸우면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할 때는 진짜 인생을 걸고 싸워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중국에 하고 있겠어요? 다음 장에 보면 당연히 이재명과 민주당이에요. 여기 보니까 뭘 따라가냐? 차베스. 이 차베스가 아까 누구예요? 그 방글라데시가 어디죠 저기? 베네수엘라를 망친 대통령이 바로 이 차베스란 말이에요. 근데 차베스가 했던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문재인과 이재명이었어요. 문재인 때 여러분 그냥 거덜 날 뻔했어요.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 됐잖아요. 그 대한민국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로 가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저기서 배워가지고 뭘 하기 시작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하겠다. 여러분 역사를 보고 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서 저 말을 들으면 소름 끼치는 거야.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저게 어떤 사상이고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하는데 차량이 안 신나 막 너무 걱정되는 거야.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모르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되고 안 그러면 홍콩 교회같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이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나라가 어려우니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줘. 이 10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500만 명에게 아이패드만 줘도 나라가 거덜나는데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잖아요. 이거 나라가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문재인이 계속 돈 어떻게 해요? 찍어냈잖아요. 그래 나서 경제가 어려워진 거를 지금 막 회복하고 있는 거를 왜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냐. 그 경제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진보에서 다 망쳐놓고 우파가 다시 그거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때 안 좋아지잖아요. 왜? 처음엔 좋아 보이거든. 그쵸? 돈 나눠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정부가 다 고스란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진보 뽑고. 그럼 다시 경제가 다 무너지고 그거의 책임을 다 보수가 지고 이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재명이 책을 적었어요. 대한민국 혁명해라. 그 책의 3가지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주한민국 철수해라. 무슨 말이에요? 반미하겠다. 친중하겠다. 연방제로 통일. 북한과 하나 되겠다. 적화 통일돼서 중국에게 우리 넘기겠다. 이러기 위해서 셋째 뭐가 필요해요?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재벌 해체의 핵심 뭐예요? 나라가 기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국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중국이 들어와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된다고요? 법의 도장이 땅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게 저 6개 법안이에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저 그냥 넘어가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농민들 얘긴데 저거 넘어가도 무슨 상관이야. 저거 기업들 얘긴데 여러분 저게 독소조항이라고요. 저거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에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뭐래요? 6개 통과시켜라 한덕수. 근데 한덕수가 어떤 사람이야? 경제력에서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 이거 하면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니까. 나라 거덜나는 거 아니까.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탄핵시키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정치 싸움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땅을 전체로 중국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법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다음 장에 보면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양보법이 뭐예요 여러분? 쌀 소요가 줄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면 남은 거 뭐예요? 정부가 사라는 거예요. 정부가 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농업들은 죽어요. 왜? 다른 거 할 필요 뭐 있어? 밭에다 쌀만 심으면 돼. 그렇잖아요. 채소 심을 필요가 뭐 있어? 돈이 안 되는데 쌀만 다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라가 사게 하는 거예요. 밭에는 쌀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하냐면 국회 증언감정법 이게 뭐라고 했어요? 기업의 영업 비밀, 개인 정보를요 이제는 말 당연히 안 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경제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래요? 말 안 하면 잡혀간다. 감옥 간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해요? 비밀이 없어져. 누구한테 그 기업을 다 유출시켜?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리고 그 정부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 정부 뒤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국유화하기 위해서는 이 기밀을 빼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문회 중요 안건 때는요 무조건 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격으로 출석해야 된다. 기업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헐값으로 나온 거를 나라가 사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게 기밀을 내어주고 기업은 해체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기업이 해체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만 하면 돈 주는 농업하는 거예요. 농업. 그럼 농업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산 쌀은 어떻게 해요? 쌀이 넘쳐나니까 무상 배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북한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베네수엘라에서 했더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무상 배급을 하고 우리나라는 기름이 없으니까 뭐로 하는 거야? 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나라의 기업을 국유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나라의 기업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유출시키는 거예요. 중국에 다 넘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업이 무너지고 그걸 우리가 사서 국유화시키니까. 이 법들이 딱 넘어가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방금 나왔던 나라들이 걸어갔던 길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다 넘어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거덜나잖아요. 그럼 누가 산다고요, 여러분? 중국이 사는 거예요. 중국만 사면 다행인데 중국이 사고 안 끝날 가능성이 커요. 왜? 이 북한이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어떤 짓을 했어요? 갑자기 무기 지원을 해. 갑자기 파병을 해. 여러분 파병과 무기 지원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만나서 딜을 한 거예요. 소련과 중국과 지금 북한은 여러 이 브릭스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전 세계 패권에 역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는 가운데 북한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파병과 무기 지원을 하더니 우리나라에서 빵하고 촛불집회 터지면서 탄핵이 막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이 일이 다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단순히 중국에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인군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숙청당하는 거예요. 교수, 의사, 지식인, 교회, 학교 선생 다 어떻게 해요? 삭제당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학도병들에게 다 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위기 순간 가운데 도저히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전쟁하겠다.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계엄령이었어요. 이 모든 사태를 하고 모든 걸 본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엄령인 거 아는 거예요. 왜? 계엄령 안 하면 다 탄핵시켜서 이 두 개 아까 두 개 범 넘겨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걸 놓고 정말 목소리 내고 기도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